안녕하세요. 해외여행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나라마다 화장실 문화도 다르고 배설물에 대한 관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초원에서 살아가는 몽골 유목민들은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유목민들이 말하는 말 보러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한때 쓰던 말보기에 담긴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목의 전설 10편은 유목민이 생각하는 배설물과 그 쓰임새입니다. 몽골 여행자들이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는 화장실입니다. 몇 시간을 차 안에서 달리다가 용변을 보아야 할 때가 되면 난감해집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막막한 반구의 평원에는 화장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급히 화장실을 찾으면 몽골인 가이드는 초원을 가리키며 네이처라고 말합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대평원에서 평균 시력 5.0의 몽골인 눈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알고 온 여성 여행자들은 양산이나 돗자리로 가리고 용변을 해결합니다. 황당할지 몰라도 유럽에서 얼마 전까지 애용하던 방식이죠. 19세기 중반까지도 유럽에서는 이동식 화장실 업자가 돌아다녔답니다. 용변이 급한 사람은 거리에서 그가 펼쳐주는 망토로 몸을 가리고 양동이의 볼일을 보았답니다. 프랑스어로 망토를 뜻하는 투알레가 지금의 화장실인 투알레트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은 따로 변소를 두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변을 쌓아두지 않고 넓은 초원에 여기저기 볼일을 보았습니다. 초원에 배출한 분뇨는 상쾌한 바람과 순도 높은 햇빛, 습기가 없는 대기의 협동작업에 의해 어떤 정화조나 비데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합니다. 온갖 가축들의 똥과 더불어 그것들은 척박한 초원을 비옥하게 하는 거름이 되어 풀을 자라게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죠. 가이드가 일러준 네이처, 자연이란 말의 함의가 깊습니다. 자본주의 병폐는 정주된 공간에 쌓는 데서 시작되었다 합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겉보기에는 깔끔해도 물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지저분한 것을 드러내어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동범의 자연을 꿈꾸는 뒷간이란 책에 따르면 수세식 화장실에서 한 사람의 용변을 처리하려면 날마다 1.8리터짜리 페트병으로 60여 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페트병 한 통의 물로 온 가족이 세수하는 유목민에게 한 사람의 용변을 위해 소비되는 60통의 물은 끔찍한 낭비이죠. 그렇다면 유목민들은 화장지가 있었을까요? 있을 리가 없죠. 유목민들은 어떻게 뒤처리를 했을까요? 풀이나 나뭇잎을 썼는데 심지어 돌로 닦기도 했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실지 몰라도 얼마 전까지 한국의 농촌에서도 호박잎이나 짚을 썼습니다. 변소도 따로 구덩이를 파지 않고 측간 바닥에 볼일을 본 뒤에 재로 덮어 거름으로 썼죠. 도시에서는 주로 신문지를 썼습니다. 당시의 신문들은 인쇄 질이 좋지 않아 시커먼 잉크가 번졌죠. 공중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 엉덩이에 시커멓게 잉크가 묻어 있었다니 풀이나 나뭇잎을 쓰던 유목민들을 비웃을 일이 아니죠. 실제로 문명 선진국을 자처하는 유럽인들의 화장실 문화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신사의 나라라는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등 중세 유럽도 요강을 썼으니까요.
아침마다 밤새 요강에 담긴 분뇨들을 창으로 쏟아버려 길을 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합니다. 오물로 덮인 거리를 걷다가 옷에 묻는 오물을 피하기 위해서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어야 했고,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기 위해 부인들은 긴 드레스를 입게 되었다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 프로라는 사람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화장실의 작은 역사라는 책에는 1184년 마차를 타고 파리 시가를 지나던 필리프 2세가 길에 버려진 오물에 악취해 숨이 막혀 잠시 기절했다는 일화가 나옵니다. 바가가즐링 촐로의 유목민 게르에는 돌로 쌓은 측간이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이 쓰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이따금 들르는 여행자들을 위해 준비한 야외 화장실이죠. 그런데 그 석조 화장실은 문이 없었습니다. 지붕은 하늘이고 대문은 초원이며 삼면만을 허리 높이로 돌을 쌓아 올렸죠. 처음에는 자세를 어찌할지 몰라 당혹스러웠습니다. 전면이 훤히 뚫려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이 깨름칙하여 뒤로 돌아앉았는데 안 보이는 게 더 불안해 다시 돌아앉았습니다. 막상 그리 앉자 탁 트인 초원의 풍경이 상쾌했습니다. 삼면에 쌓아올린 돌무더기 속에선 어린 새가 조잘거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쭈그리고 앉으면 머리가 돌다미로 솟구쳐 멀리서도 사용 중임을 알려주어 노크가 필요 없었죠. 몇 해 전에 돌무지 변소가 사라졌습니다. 널판으로 사방을 둘러막고 지붕까지 얹은 변소가 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탁 트인 초원의 풍경도 내다볼 수 없고 돌틈에서 조잘대던 어린 새들도 사라졌습니다. 옹색한 변소에 쭈그리고 앉으면 파리들이 엉덩이에 새카맣게 들러붙었습니다. 앞이 트였다고 모든 게 상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쟁엘의 허름한 호텔 변소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지붕도 있고 출입문도 달려 있었죠. 문제는 엉성하게 널판을 댄 변소문의 아래가 뚫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쭈그리고 앉으면 얼굴은 가려졌지만 둥글게 뚫린 구멍으로 하반신은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 안에 앉아 있는데 말을 탄 사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말의 다리만 보였습니다. 변소에 앉아 말의 네 다리가 뚜벅뚜벅 지나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은 묘했습니다. 돈트고비의 유목민 민박집에는 좌변기가 있었습니다. 굵은 철선을 구부려 다리와 둥근 좌판을 만든 것이죠. 엉성해 보이지만 궁둥이가 닿는 부분에는 헝겊이 꼼꼼히 동여매어 있었습니다. 쇠의 차가운 감촉을 막아주려는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철사로 된 좌변기 밑에는 얕은 구덩이가 패여 있었죠. 구덩이가 차면 흙으로 덮고 몇 발자국 옆으로 옮기는 이동식 변소인 셈입니다. 지켜보니 유목민 가족들은 아무도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자들을 위해 마련한 좌변기였죠. 생테치페리의 B612 행성에 있음직한 변기였죠. 이상한 망토를 쓴 금발의 어린 왕자가 무릎이 제대로 쪼그라질 리가 없을 테니까요. 창의성이 돋보이는 변기는 오트공 탱게르의 민박집에도 있었습니다. 낭떠러지 끝에 세워진 변소에는 놀랍게도 양변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다리를 못하고 무릎을 굽혀 쭈그려 앉지 못하는 서양 여행자들을 위해 민박집 주인이 울란바타르까지 가서 구해온 것이라 했습니다. 양변기는 밑이 뚫려 있어 낭떠러지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앉을 때는 서양식이고 아래로는 몽골의 초원식이었습니다. 유목민에게 똥은 이중적입니다. 사람의 똥은 더러워 한 곳에 모아두는 변소조차 두지 않고 게르에서 멀리 나가 떨어져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가축의 똥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가축의 똥은 나무가 귀한 유목민들에게 땔감이 되며 귀한 약재로 쓰입니다. 울란바타르의 고급 식당이나 화장실에도 말똥을 얹은 접시가 있습니다. 말똥을 태우면 풀향기가 향긋하여 방향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을 쫓아냅니다. 희귀한 약효를 지닌 허브들을 뜯어먹고 사는 가축들의 똥은 약으로 쓰입니다. 말이 병나거나 허약할 때 보르츠라고 하는 말린 고기를 아르갈이라는 소똥을 태운 연기를 마시게 하여 치료합니다. 최근에는 서양 의학자들이 몽골 가축의 똥에서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살충 살균의 성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가축들은 똥마다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말똥은 허멀이라 불리는데 금세 부리부터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주로 소의 똥인 아르가를 땔감으로 삼습니다. 양이나 염소, 낙타의 똥은 허르걸이라고 합니다. 허르걸은 작은 알갱이라 겨울우리에 가둔 양이나 염소의 발굽에 밟혀 단단하게 굳어지면 벽돌 크기로 잘라 여름 내에 말려 겨울에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린 것을 후르증이라고 합니다. 풀을 먹고 자란 가축들의 똥은 손으로 부스러뜨리면 마른 풀을 뭉쳐놓은 듯합니다. 실제로 코에 대고 맡아보면 향긋한 풀냄새가 납니다. 이것저것 먹는 개나 돼지의 똥은 땔감으로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똥은 말할 것도 없죠. 가축들의 똥은 그 크기와 모양이 다르죠. 소똥은 굵으면서 아이스크림처럼 도아리를 틀고 올라갑니다. 물기와 중력의 작용으로 옆으로 널쩍하게 펼쳐졌죠. 어느 여행자가 꽃사진을 찍으며 버섯처럼 넓적한 똥을 발견했습니다. 바람과 햇볕에 건조된 똥은 회백색을 띠고 있어 멀리서 보면 에델바이스를 닮았습니다. 이 똥꽃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그렇습니다. 똥은 초원의 꽃입니다. 유목민들의 아녀자가 용변을 보러 갈 때 꽃 따러 간다고 한답니다. 남자들도 변소를 직접 거론하지 않습니다. 말 보러 간다고 하죠. 이러한 완곡 어법은 한국인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변소를 뒷간이나 측간, 작은 집이라 돌려 말하고 얼마 전까지 용변을 보러 갈 때 말 보러 간다는 표현을 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소변을 몽골어로 모리라 하는데 이 단어에는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남강우의 고사전에는 말보기를 용변이라 풀이했으며 조선조까지 우리말 속에 쓰인 용례를 김기선은 한몽문화교류사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똥은 말이라고도 일렀다. 여거 유해에서 피똥을 밝은 말, 물지똥을 묽은 말이라 새긴 것이다. 그리고 똥은 큰 말, 오줌은 적은 말로도 불렸으며 이를 누는 일은 말보다 또는 말복이었다. 1459년에 나온 월인 석보의 내용이다. 차바 날 먹어도 자연이 쓸어 말복이랄 아니하니 말복이랄 하니 남진 겨집이 나니라.
먹은 후에야 말복이랄 하니. 다음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모구자 수심결의 내용이다. 옷 입으며 밥 먹을 끼오직 이리로 말 보며 오줌 눌 끼오직 이라고. 말이 사라지면서 말 보러 간다는 표현도 사라진 듯 합니다. 똥을 꽃이라 부르는 마음만이라도 오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목민의 화장실과 가축들의 배설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